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 스피커가 약한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본인도 굉장히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죠.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 유 작가 같은 분이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장려되고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 무조건 박수치고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하면 이재명과 맞붙어야 되는 사람 이야기하고 거기에 나와서 사과해라. 섭섭한 사람이 있다.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정말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검증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의도도 불손하고 또 실제 내용도 빈약한 데다가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자체가 너무 하지하책이라는 것.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혹시 동참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 이면의 진실이 뭐냐. 그거 솔직히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당을 떠났기 때문에 자 당을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거 좀 지명을 해주면 우리가 판단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사과를 해야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한번 가봐요. 그러면 예. 오늘 김경수 씨가 했던 페이스북 게시글은 뭐 다양성, 포용성으로 하나 되는 길, 이기는 길로 가자. 추상적 얘기니까 그런데 지난번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게 오늘보단 구체적인데 방금 정계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이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노무현을 모욕하거나 문재인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 이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게 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치욕스럽게 떠난 분들을 내가 그러면 이거는 제 내피션입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해 볼게요. 치욕스럽게 떠난 사람은 당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있고 2022년 당에 이후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당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 이낙연, 조홍천 의원 당에 다 계셨잖아요. 박영선 의원 뭐 비서실장 이름도 오고 갔지만 자 박영선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종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 이런 분들이 쭉 떠오릅니다. 그 외에는 국회의원 했던 분들 쭉 있을 테고 자 이분들한테 이재명이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근데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그렇게 가지고 지금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그래요?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뭐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언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럼 경쟁해가지고 싸워보자. 그럼 본인들이 무슨 능력을 보여줬느냐. 본인들이 그럼 국정을 운영해 봤을 때 청와대 그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제나 인사 관련해서 무슨 일을 사실 얼마나 잘했어요. 내가 그때 제일 열받았던 게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인사 문제가 제일 세계의 그 아킬레스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거는 뭐 다 차치하고라도 그 세 가지가 제일 나빴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이 대선 대권이 넘어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떠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해.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본인들이 무슨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요. 아무도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보여준 거는 포용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만하고 네.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네들 다시 뽑아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진짜로 무슨 능력을 그럼 보여달라고요. 윤석열이가 지금 망쳐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망쳐놓은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옛날에 그렇게 자리를 깔아주고 멍석을 깔아줬을 때도 전혀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 밀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또 분탕질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너 내려와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또 붙들고 또 막 내려 끌고 있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혹은 그들보다 더 저열하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가 도대체가 그러면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지 이분들이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막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분탕질을 일으키고 또 내부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 알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얘기 하는 게 맞는 네, 차라리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희 유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단문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는데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 보석이든 뭐든 뭐 무죄든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전혀 내란죄가 없다. 전혀 없다. 영. 제로. 내란죄가 어떻게 예. 구속이 됩니까? 영이죠.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 윤석열이 탄핵 심판 뭐 아마 이번 달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직에 대한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 몇 퍼센트입니까? 0%. 나는 마이너스 100%로 예, 봐요. 예. 왜냐하면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예, 국민의힘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그럼 윤석열 씨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 지금 악행들이 지금 저는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드러날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용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 말씀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라던가 그다음에 법을 조금 바꾸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사실 그 이유는 모른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씁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사면해 줄 리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또 나중에라도 뭐 5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라도 나중에 뭐 저쪽 보수 정권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또 뭐 정권을 잡았다고 치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또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기환 대표의 말이 맞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만 그건 제가 함부로 장담할 수가 네. 없고 근데, 그래서 저는 사면제도나 아니면은 이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정확하게 만들고 통과시키는 거가 좀 전제가 돼야 자, 돼요. 보수 정권이 예를 들어서 들어선다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자 윤석열 사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이 모르죠. 현실 정치가 얼마나 어렵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언제 사면됐냐면 97년 12월 대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누가 했냐? YS가 했어요. 예. 김영삼. 제가 YS의 육성을 들은 거예요. 육성을 들은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은 YS DJ 때 다 그 강요로 있었던 우리 사회 원로신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 입장이 난처할 테니까 내가 사면 문제를 껴안고 가겠다. 요거 내가 먹겠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하고 나하고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의도였다고 본인이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꿈틀꿈틀 될 수 있으니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확한 입장이잖아요. 사면은 없다 내라는 그거는 좋고 그러면 5년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 5년은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걱정이 있으니 법률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런 게 또 우리의 숙제일 것 같네요.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사면을 없애자는 것도 네, 이제 법률 논의를 안식으로. 충분히 네. 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불소급이니까 그것은 뭐 안 될 테고요. 소급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소급도 할 수 있어요. 네, 만들 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정리를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국민 정서로는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김건희도 예외 없이 가야 된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돌아온다거나 정권이 다시 국힘 쪽으로 가는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죽거나 해외로 도망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내란이 그 계엄 해제 요구 때문에 하여튼 빨리 종식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착오하거나 하는 게 있지만 문득 잠자코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또 윤석열이 의도한 바대로 결과가 됐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방송 못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사람들 끌고 가지고 그 비원 벙커에 넣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적군들을 거기 수용하는 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끌고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대충 몇 명쯤 나왔습니까? 이름으로 지금 그런데 한동훈도 있었고 이재명 그다음 우원식도 있었고 열 몇 명 나왔었죠. 김어준도 있었고 14명 이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14명이 아니고 한 500명 정도 됐다.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면 노희 변호사도 그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1차가 아니라 그다음에 2차, 3차 가겠죠. 그것이 만약 작성이 됐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리정돈해 놓은 파일이 만약 있다면 아 이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불안하네. 아니, 당연히 있다면- 있겠죠. 네. 예?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정도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아야 되니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인데 취재하고 있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대상에 들어간 인물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 정언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정권을 못 잡거나 윤석열이 돌아오잖아요. 100% 100% 아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람을 구금해서 전쟁 때 일어나는 적군의 수괴를 잡아넣는 공간에 넣어서 저거를 총살할 수도 있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 집단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또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냐고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네. 그런데 지금 상황 정리를 잘못하면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위기를 100분의 1 정도 확률이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0분의 1의 확률이라도 사전에 예방과 조치를 해야 하느냐?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예방과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하는 것은 링 위에 올라서 싸울 때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이 쓰러질 걸 대비해서 뭔가 자기들이 이기기 위한 대비책을 만드는 부분.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10,000분의 1이라도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봉쇄하고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알겠습니다.